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기업은행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2025년 하반기 공고들이 우르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업은행은 아무래도 서류를 좀 많이 붙여주는 편이에요. 대신에 금융 필기가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이 이제 많이들 걸러지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분들 위주로 넣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하겠죠. 2025년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펼쳐졌고 대응 방안이 뭔지는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런 것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상담 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은 어떤 곳일까요? 저도 기업은행을 최종 합격을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현대차를 갔죠. 좋은 회사인데 어쨌든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국책은행이죠. 정식 명칭이 원래 중소기업은행이에요. 그런데 초창기부터 기업은행으로 상호를 내세웠고 07년부터 IBK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산업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설립된 국책은행인데 08년 우리은행이나 산업은행과 협병하는 메가뱅크가 추진되었으나 민영화 등의 이유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자,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속된 말로 굉장히 꿀이죠. 자, 산업금융채권처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지급 보증하는 금융채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어떤 형태로 나오는 은행이고, 자, 저희 학생들도 계속 합격 소식을 만들고 있는 곳이고요. 이번에 금융 일반으로 뽑고 디지털로 뽑고 이제 고졸 인재를 뽑는데, 금융 일반은 그냥 일반 직무와 지역 인재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은행은 말씀드렸듯이 필기시험이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른 은행에 비해서 더 필기시험이 난이도가 높다. 서류를 많이 붙여주는 대신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역 인재가 있어요. 지역 인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에 연구가 있다면 아무래도 지역 인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할 겁니다. 자소서 항목을 보면은 첫 번째 항목이 일단 IBK와 미래를 함께 나갈, 이거는 그냥 환영 이벤트고요. 이건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를 풀어내는 건데, 지원 동기는 이제 기업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자수를 보면은 1500바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바이트란 게 반으로 나누면 얼추 맞긴 하는데 800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0자 정도로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할 때는 기업 지원 동기를 작성하고 직무 지원 동기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입사업 포부를 쓰는 게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입사업 포부가 직무 커리어 플랜이거든요. 커리어 플랜은 딥하게 나의 포부와 의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입사업 포부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가 평소에 있어서 날려버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업 지원 동기는 뭘까요? 일단은 기업한테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지원자로서 이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되는데,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린 거를 참고하시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포부는 3가지 정도로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원 동기 항목이지만 어쨌든 직무 지원 동기 대신에 포부를 쓰는 게 글자 수상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에는 먼저 2가지식으로 딱 던져야 되겠죠. IBK 안에서 이러한 은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프레임화 시키고 그 다음에 직무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입사 후에 이런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은행원으로서 저런저런 업무도 하고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하고 싶다, 이런 거를 한 3문장 정도 어쨌든 단계별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남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수행했던 어떤 경험들이 이 회사의 성장에,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팀워크에 대해 작성하는 건데,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 항목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경험 항목이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무 역량 항목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스토리만 있는 것 같은데, 직무 역량 항목은 스토리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이 있죠. 은행원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데이터 관련된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권 관련된 여러분들의 업무 경험이라든지 대외활동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자격증 뭐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스토리 항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 2가지의 명확한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 항목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에 명확한 구조가 있는데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임팩트 있게 작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웹툰 이런 거 볼 때 뒤에가 굉장히 궁금할 때가 언제예요?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죠. 이거는 스토리텔링의 명확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임팩트 있게 작성해야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뒤에까지 채용 담당자가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해결 과정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같은 거는 어쨌든 이거는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자소서에
갈등을 준비했던 경험을 넣으면 되는데 이 팀워크 관련된 스토리텔링은 제일 좋은 구조는 의견 대립이에요. 양측의 의견 대립. 그래서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각각의 논거가 뭐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항목에 넣어놔야 이 얘기가 굉장히 이제 명확한 흐름을 갖고 읽을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쪽 다 타당한 얘기를 해야 돼요. 한쪽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처음부터 이 스토리의 긴장감이 깨지겠죠. 그래서 타당한 얘기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해서 해결했는가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 단점인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 자, 사실은 원래는 저는 장단점 쓸 때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상하게 은행들이 우리은행도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렇고 은행들이 가끔씩 이렇게 단점을 이제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같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단점이 크리티컬한 단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실 실수가 많다. 이런 것도 크리티컬한 단점이죠. 이런 것 때문에 PTSD가 왔었던 채용 담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보다 원래는 좋은 점인데 그게 과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왜 어울리는지 지원자님이 갖고 있는 차별하는 스토리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사실 여기는 스토리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은행이나 금융권 관련된 경험들이나 또는 데이터 역량을 풀어내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어도 스토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소서 항목 중에 은행원한테 맞을 만한 어떤 항목들 뭐 고객 지향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은행원한테 필요한 어떤 형태의 인재상 역량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도 괜찮죠.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스토리텔링한 거를 여기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시즌이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일수록 원서를 치열하게 드셔서 기업은행이 여러분들한테 은행원으로서의 멋진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